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27일 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이 독감이 유행할 수 있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 접종 후에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어서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도 불안하고 맞지 않아도 불안하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어제부터 62세에서 69세 어르신들의 독감 예방 접종이 시행된 만큼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방 접종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내 몸의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예. 혹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의료인에게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요. 접종 후에 바로 집으로 가지 마시고 네.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렀다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한 후에 귀가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백신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2, 30분 내로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증상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셔야겠고 백신 맞은 당일이나 또 2, 3일 동안은 몸의 건강 상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접종 후에 고열, 호흡곤란, 두드러기 증상 같은 게 나타난다면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모쪼록 안전하게 예방접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 뿌옇게 보이는데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지 안개 때문에 그런지 궁금합니다. 또 오늘 낮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운전하시는 분들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지면이 차갑게 식으면서 수증기가 응결해 현재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대교를 비롯해 강과 호수, 분지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0도, 세종 21도, 대전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도 19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미세먼지 때문에 한때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이기도 하지만요. 네. 그래도 청명한 가을 날씨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더욱 커져서 그런지 단풍도 울긋불긋 네. 더욱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가로수로 세워진 은행나무도 노랗게 물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요즘 발길 닿는 곳마다 예쁘게 물든 단풍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네. 또 가까운 수목원에만 가도 가을꽃과 단풍들 덕분에 가을의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을은 그 오색 빛깔의 계절답게 푸른 하늘부터 울긋불긋 단풍까지 오색 빛깔 절정을 이룬 요즘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이 가을의 멋을 제대로 즐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알록달록 10월 여기가 가을 맛집이라고요. 여기서 맛집이라고 네. 하면은 뭐 맛있는 음식점이 아니라 네. 꼭 가봐야 돼. 가보지 못하면 후회할 만한 그런 낭만이 가득한 가을 멋진 장소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가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창규입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는 가을 맛집 네. 예, 여기저기 잘 다닐 것 같아요. 이맘때는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서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곳이 바로 가을 맛집인데요. 그래도 한 곳을 추천해 드리면 대전시 동구 세천동의 식장산 입구에 있는 단풍나무입니다. 이 단풍나무가 수령이 200년 됐고 전국에서 두 그룹밖에 없는 단풍나무 보호수라고 하는데
이번 주가 절정이니까 꼭 한번 걸음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네. 식장산이나 또 세천 근인공원에 산책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고요. 또 오늘은 가을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10월은 가을의 멋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계절인데요. 이 가을의 멋을 또 제대로 느끼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가을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단풍을 보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권의 책을 보면서도 마음을 다독거리고 또 마음을 돌아보면서 가을의 멋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책을 읽고 또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을을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 기업을 다녀왔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함께 하시죠. 독서의 계절 가을, 문득 책과 마주하고 싶어지는데요. 여기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서점이 제 있습니다. 삶에서 이 서점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을 학교를 자처하며 방과후 프로그램과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꿈을 응원하는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우리 동네 마을 기업, 서점과 공부방, 과연 어떤 곳일까요? 차분히 책을 읽고 싶어지는 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서점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서점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동화책. 특유의 책의 향기. 와, 책들이 많이 있고요. 진열도 잘 돼 있네요. 여긴 서점인가요? 네, 여기는 여기 주민들이 이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이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혼자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저기 3년 전에 제가 딸하고 같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접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같이 오시는 자주 이용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쉽다고 이 공간이 너무나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책이 좋아 시작했지만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려던 차에 손님들의 제안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다는데요. 작년 8월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던 전문 인력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프로그램들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은 유성구청에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선정을 해주셔가지고 공간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와글와글 동네 학당이란 프로그램으로 키즈 아트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카브르타이 운영 예정이고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에 심야 책방 운영하고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독서 모임. 함께 그림책을 읽고 토론도 합니다. 메시지가 함축된 그림책은 어른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주죠. 지금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재미난 것은 네. 이 책이 네. 전부 다 그림책이네요. 네, 그림책 언제 혹시 마지막으로 읽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고 또 네. 아이 어릴 때 읽어줬고요. 네, 맞아요. 그림책 하면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근데 지금 이 다 큰 어른들이, 할머니들이 그림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 안에 숨어있던 나의 감정과 감각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책방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동네 사랑방입니다. 일상에서 힘들었던 순간도 책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당신의 몫의 일을 기꺼이 하세요. 실수는 변명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오해는 서둘러 푸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세요. 이 버추카드 뽑으면서 이게 저한테 왜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좋아서 책방에 열심히 오다가 요즘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빠지니까 사실 책방에 대한 일이 저의 우선순위에서 좀 즐거움에서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날부터 책 고르면서 설레고 기대었는데 오늘은 살짝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제 그림책은 아이들만의 책이 아닌 성인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출판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림책을 읽으며 저마다의 마음에 향기로운 꽃 하나가 피어납니다. 아이들한테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즐거움을 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혼자 볼 때보다도 나누니까 그 즐거움이 배가 되더라고요. 서점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공간입니다. 서점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서점이 있어야겠구나, 곳곳에. 이번에 찾아간 곳은 동네 공부방이자 대안학교인데요. 마을 주민 40여 명이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기업입니다. 평일 낮 시간 어린이 한 명이 마을 교사와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뭐 내가 원하는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어떤 게 있어요? 그림도 좋아가지고 일러스트도 재밌고 그리고 숲 산책하는 것도 좋은데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산책해서 같이 놀이터도 다니고 그렇게 같이 라이딩 하는 것도 좋아해요. 작년 9월에 개교한 이 대안학교는 공동 돌봄과 배움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곳인데요. 주민들이 교사로 참여해 방과 후 프로그램부터 특별 활동까지 다양한 커리큘럼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로그램들도 다양한 변화 발전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마을 기업은 이제 영리와 기업 운영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활동들은 공동체적인 삶의 영위를 위한 공익 활동이 주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죠. 친밀성 향상을 위한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마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인근의 장애인 시설과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 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함께 만들며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야, 이게 뭔가요? 그 휴게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을 즐겁게 해준다는 그 속턱속턱. 네. 근데 떡은 떡대로, 소시지는 소시지대로. 네. 저희 동네에 네. 방앗간집이 있는데요. 그 사장님께서 너무 인심이 좋으셔서 떡을 너무 크게 주셨어요. 맛만 좋으면 되죠. 그리고 또 이 꿈도 만들어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지금 어떤 시간인 거예요? 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인근에 있는 장애인 센터랑 그 도서관에서도 같이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자주 만나면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렇게 계획하게 되었는데 맛있는 냄새 덕분일까요?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요. 자그마한 손으로 만든 소떡소떡 꼬치구이, 새콤달콤한 소스를 발라 지글지글 구워냅니다. 떡 익는 소리에 아이들의 마음도 몽글몽글해집니다.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시설 안에 있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거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요. 근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음으로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으니까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그게 시설 안에 되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청소년들의 공유 공간도 문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6명이 참여하는 마을 카페인데요. 카페에 필요한 재료 준비부터 매장 관리와 매출까지 마을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연습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공동체 운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오가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사람들 대하는 거에 좀 더 이제 웃으면서 이제 친절하게 잘 할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나중에 또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카페를 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좀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죠. 동네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요즘. 하카동 주민들은 아이들의 공동체 교육으로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함께 배우고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착착 쌓아가고 있습니다. 배움이 학교와 학원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마을 기업의 학교에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가을의 꿈에 도전하세요. 마을 기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합니다. 그림책 한 권으로 감성이 촉촉해지는 가을. 우리 동네 서점에는 책으로 키운 향기로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주민들이 교사로 참여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학교에선 아이들의 행복한 꿈이 쑥쑥 자라납니다. 올가을 우리 동네 마을 기업에서 책도 읽고 행복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 우리 동네 마을 기업 서점과 공부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 소개해드린 서점은 이 그림책을 중심으로 독서를 하고 또 토론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네, 요즘은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편 소설과 에세이도 그 나름의 깊이가 있지만 이렇게 그림책도 그만이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모여서 나누면서 공감하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 지친 마음을 토닥토닥 서로 다독여주고 얼굴 표정이 상당히 또 편안하고 따뜻해 보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정말 표정이 편안하고 또 안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학하동의 대안학교는 여느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직접 교사로 참여하고 계신 거죠. 네, 마을 주민 4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아서 마을 교사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프로그램부터 특별 활동, 마을 탐방, 청소년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실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아이들이 배우는 건데 이렇게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의 활력소이자 희망이 되고 있는 동네 서점과 공부방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을의 멋과 낭만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동네 공부방처럼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로 오늘 퀴즈 함께 풀어보죠. 네, 오늘도 모든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아침엔 퀴즈 저와 함께합니다. 5문제 다 맞추길 기대하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고 생산 활동에 미천이 되는 나머지 자산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저축, 2번 투자, 3번 적금. 네. 뭐 어렸을 때는 이것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돼지 저금통에 매일 동전을 그렇죠.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빨간 돼지 저금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어떤 보기가 가장 어울리실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집집마다 뭐 네. 빨간색 돼지 저금통 다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자, 빨간 돼지 저금통에 하는 거 저축일까요? 투자일까요? 적금일까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정답 확인할까요? 보여주시죠. 1번 저축이 정답이었습니다. 저축은 소득 중에서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 또는 지출되지 않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 돈을 쓰지 않고 절약해 모아둔다는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융의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화요일이자 금융의 날입니다. 1973년에는 저축의 날로 불렸는데요. 이젠 저축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럼요, 펀드도 예. 있고 보험도 있고 적금도 있다 보니까 2016년에는 금융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두 번째 문제 이어서 만나봅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영세기업, 2번 마을기업, 3번 복합기업.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마다 그 확성기를 통해 이 노래가 흘러나왔었어요. 잘 살아보세, 아하. 잘 살아보세. 마을마다 울려 퍼졌던 그렇죠. 예, 생방송 노래. 이 운동을 떠올려 보시면 예, 자, 답이 보이지 않나? 오늘 아침의 퀴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기업은 무슨 기업일까요? 영세기업, 마을기업, 복합기업. 자, 오늘 아침 퀴즈 두 번째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마을 기업이 정답이었습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네. 경림 씨는 그 새마을운동에 네. 대한 기억 없죠, 전혀? 부쩍 멀어진 기분이 드네요. 네. 자, 아무튼 앞서 그 박찬규 리포터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동네 마을 기업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마을 기업들이 더욱 활성화돼서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더욱 활력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세 번째 문제는 고기를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추와 관련된 문제를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동의보감에 상추는 치아를 희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OX 선택해 주시죠. 아니, 무슨 상추가 네. 뭐 소금도 아니고 뭐 양치질을 한다고 그래서 네. 그게 뭐 이렇게 희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 보통 이렇게 상추 먹으면 그냥 졸음만 온다고 우리가 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연 상추가 우리 치아를 희게 만들 수 네. 있는 건지 뜬금없이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를 예. 이렇게 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상추는 이를 희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퀴즈 세 번째 문제 OX 문제였는데요.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상추의 섬유질은 치아에 붙어있는 플라그를 제거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 잎과 뿌리를 말린 가루를 치약과 함께 사용하면 치아가 희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뭐 하얗고 깨끗한 치아는 많은 사람들의 로망인데요.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조들은 상추에 식염을 넣고 약간 껌처럼 씹어서 머금고 있거나 네네. 또 가루를 치아에 발라서 치아를 하얗게 했다고 하는데요. 또 가을 상추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상추 많이 드시고 또 치아 미백 효과도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추가 미백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집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게 상추 이에 좀 이렇게 딱 낀 다음에 네. 아이들 앞에서 연극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문득 네. 들었어요. 너무 다정하시네요. 연극. 계속 멀어지시는 것 같아요, 둘 사이가. 자, 네 번째 문제 바로 풀어봅니다. 문제 주세요. 네, 이번에는 속담에 등장하는 동물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동지섣달 해는 이것 꼬리만 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겨울이 되면 해가 짧아져 일할 시간이 없는 것을 꼬리가 짧은 이 동물에 비유한 건데요.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토끼, 2번 여우, 3번 노루. 네, 저를 닮은 사슴과 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이기도 하고요. 예. 좀 더 직접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 대전 서구 쪽에 이것벌 캠핑장이 있어요. 몇 번 가봤는데 굉장히 네. 좋은데 뭐 무엇보다 저를 닮은 사슴과 닮은 거라고 하면 문제 쉽게 푸실 수 있겠죠? 그래요. 네. 토끼, 여우, 노루. 여우 쪽으로 좀 기우는데. 네. 두 분 오늘 정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자,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속담 속에 등장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꼬리가 짧은 동물. 정답 확인해 보시죠. 나갑니다. 3번 노루가 정답이었습니다. 노루는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로 사슴과 비슷하나 자세히 보면 어깨의 높이나 뿔 모양이 사슴과는 확연히 다른데요. 다른 짐승과는 달리 몸체에 비해 꼬리가 매우 짧아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꼬리에 흔적만 남아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노루 궁둥이 버섯이라고 있는데 이 노루의 하얗고 복슬복슬한 엉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이름 붙여진 거라고 하잖아요. 노루 궁둥이 버섯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네, 오늘 아침의 퀴즈 마지막 문제는 사자성어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중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곤란한 상황을 이루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사면초가, 2번 난공불락, 3번 침소붕대. 네. 좀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말 한마디 드리자면 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 상간 다 태운다라고요. 예,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 초가 상간 다 태운다 이런 또 속담을 예로 들었는데요. 자, 오늘 아침에 퀴즈 마지막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상황 사자성어입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시죠. 1번 사면초가가 정답이었습니다. 사면초가란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에게 포위되거나 몹시 어려운 일을 당해 극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곤란한 공경을 말합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박창규 리포터가 그 마을 기업 서점 공부방, 특히 서점 그림책 주로 읽고 토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는데 어른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그림책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 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어른들한테도 상당히 간결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토론도 그렇게 어렵진 않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알록달록 10월 여기가 가을 맛집인데요.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가을 맛집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와 함께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통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옛 방식 그대로 빚는 술이 전통주인데 자, 이 가을에 향긋한 전통주 한 잔 마시면 낭만을 더욱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그 은은한 향이 배인 전통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강원도 원주의 쌀로 정성스럽게 빚은 전통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산 좋고 물 좋은 원주에 전통주를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를 만나러 지은이가 왔다.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이야. 아니 제가 오늘요 이 전통주를 사랑하는 우리 술을 빚는 분을 만나러 간다고 해서 기분 좀 내보려고 이렇게 한 곡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가보시죠. 얼쑤. 깊어가는 가을, 술 익는 향기를 따라 원주의 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술 빚는 날.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전통주의 주 재료인 쌀과 누룩을 정성스레 씻고 있는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가 그 전통주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맞나요? 잘 오셨네요. 아, 그래요? 예, 저희가 소문난 맛집 맞습니다. 오, 예. 근데 마침도 이렇게 지금 전통주 빚는 작업을 하고 계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쌀을 도정해 왔고 오늘 술을 빚는 날이네요, 마침.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맵쌀과 밀, 누룩, 물. 3가지 재료만 이용해서 빚는 술. 쌀은 직접 재배한 원주 쌀을 사용하고 전통주를 빚을 때 쌀 씻는 과정을 백세라고 하는데 100번 하얗게 씻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딱 봐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예. 이렇게 좋은 술을 빚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저기 음식이거든요. 저희 전통주는 저희가 이제 물 지금 쓰고 있는 물 요거는 저희 지금 이 양조장 98m 아래에서 올라오는 안반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통주는 전통 발효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깨끗한 재료 그리고 좋은 재료로 엄선해서 만드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재배한 쌀과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안반수로 빚는 술. 깨끗하게 씻은 쌀로 지혜밥을 만드는데요. 지혜밥은 찐밥이라는 뜻의 순 우리말로
술, 식혜 등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지혜밥은 잘 펴서 식혀주고 차게 식힌 지혜밥에 밀누룩과 물을 넣고 골고루 잘 버무려줍니다. 그렇게 버무린 쌀과 누룩은 발효조에 옮겨 담은 후 1차 발효를 시키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물술이 만들어지면 쌀, 누룩, 물을 한 번 더 넣어 덧술을 해서 2번 담근 이양주가 됩니다. 덧술 후에는 시간의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약 한 100일 정도 기다려서 술을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요. 술이 완성된 후에도 어떤 깨끗하게 필터링이라든가 후 숙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께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덧술은 시간의 기다림이라는 주인공의 말처럼 오랜 시간 발효와 숙성을 거쳐야 비로소 좋은 술이 될 수 있는데요. 발효조 안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뽀글뽀글 맛있게 익어가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쯤에서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번 맛보여드릴게요. 3개월 숙성을 시킨. 와. 짜잔! 3개월간 발효 숙성시킨 약주의 모습인데요. 빛깔 좋죠? 천천히 음미해보는 이지은 리포터. 맛이 어떤가요? 맛있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술을 솔직히 잘 먹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라고 해야지? 뭔가 넘어가는 것도 부드럽고 이 향긋한 향이 입안에서 계속 맴돌면서 끝맛은 굉장히 깔끔한 그런 맛이 납니다. 단맛이 없이 산미가 강하고 깔끔 담백한 맛이 특징인 주인공의 전통주.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술이 바로 이제 올해 최고의 우리술이라고 예. 대통령상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사실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예,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선배님들도 계시고 훌륭하신 분들도 그리고 좋은 술도 많은데 저한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게 조금 더 어깨가 무겁고 겸허해지더라고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 사회적으로 또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내심 막 기쁘긴 한데 밖으로 기쁜 표정을 못 내겠더라고요. 2014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7년 만에 이룬 쾌거가 믿기지 않는다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우리 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운데요. 저희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원이 13명인데요. 협동조합의 모토가 같이 사는, 함께 사는 상생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상생하는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이 상생의 의미가 사람끼리만 우리끼리만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전통주는 이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잘 되면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도 좋고 예,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부분도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냥 단순히 어떤 한 가지 레시피에만 머물러서 있지 않고 지금 강원도 내의 대학교들과 누룩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다음 차기 어떤 그 제품들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더 좋은 술 만들라고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생산되는 쌀로 빚은 술. 그의 술에는 농민의 정성과 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술은 농업에서 옵니다. 술은 농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모든 술들이 농산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녹색병의 술도 농산물에서 나오고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상 받은 우리 술도 농산물에서 나오는데 왜 그 술들의 대부분을 외국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는가? 그게 가장 먼저 이 술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과의 상생을 가장 저희 이 전통주 양조장들은 그것을 가장 큰 기치로 생각합니다. 한평생 농사밖에 몰랐던 농부의 아들로 살아온 주인공. 농촌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논을 지키기 위해 전통주를 시작하게 됐고 진짜 전통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올랐을 때 가장 신선하잖아요. 예,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라져가는 우리 술을 되살리겠다는 주인공. 그의 전통주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바라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2020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강원도 원주의 전통주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전통주 만들기에 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 소식 또한 더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전통주는 농업과 연결되어 있고 전통주가 곧 지역 농산물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네. 우리 로컬 푸드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지역 전통주도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쌀로 만든 전통주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날씨가 더욱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의 쌀로 만든 쌀빵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특별한 쌀빵을 만드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죠. 네, 그렇습니다. 쌀의 영양분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 바로 쌀룬인데요. 이 쌀룬을 살린 도정 기술 덕분에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하는데요. 충북 진천에서 특별한 쌀빵 만나보겠습니다. 쌀 좋기로 소문난 충북 진천. 이곳에서 지은 품질 좋은 쌀로 아주 특별한 빵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속이 편해서 자꾸 찾게 돼요. 쌀눈이 살아있는 특허받은 쌀빵입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진천 쌀로 만든 그 특별한 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가을은 총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수학의 계절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노랗게 익은 벼가 한창 수확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진천 쌀로 맛있고 특별한 빵을 만든다는 사실. 오늘은 그래서요. 이 맛있는 비밀을 저와 함께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가을. 특별한 빵을 찾아 가본 곳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면은요. 예. 아주 특별한 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가 빵 공장인가요? 근데 여기 쌀빵을 만드는 쌀을 제조하는 과정이 정미소입니다. 정미소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곳은 정미소, 즉 쌀을 도정하는 곳입니다. 맛있는 쌀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만의 아주 특별한 도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니 얼마나 또 맛있고 특별한 빵이길래 이 쌀까지 도정하는 곳을 제가 다 왔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진짜 뭐 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쌀이? 대한민국 진흥청에서 개발한 쌀빵 전용 쌀입니다. 그리고 이 쌀은 7분도 그리고 쌀눈이 붙어 있어가지고 영양가가 대단히 좋습니다. 일반 쌀과는 전혀 다르고 이 쌀로 빵을 만들면 떡 맛이 안 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정한 쌀은 쌀눈이 살아있는 쌀. 쌀눈은 현미의 영양분 절반 이상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 쌀눈을 그대로 살린 도정 기술로 특허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마치 그 누룽지 과자 있잖아요. 예. 그럼 먹는 식감과 맛도 고소한데요? 우리 먹거리에 건강을 위해서 꼭 쌀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특별한 쌀이네요. 그렇다면은 뭐 다른 뭐 밀가루를 섞지 않고도 이 쌀로 그 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제분 공장으로 갑니다. 도정 작업을 마친 쌀을 이곳에서 곱게 빻아 하얀 쌀가루로 변신합니다. 이거 보면은 되게 그 밀가루처럼 부드러워요. 이제 밀가루처럼 곱게 빻아야지만 빵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곱게 빻습니다. 빵에 적합한 품종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찰기가 덜해요. 그렇습니다. 일반 쌀로 빵을 만들면 떡의 식감이 나는 데다 빵을 만들기에 점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밀가루에 가까운 점성을 가진 쌀을 써야 한다는데요. 이곳에선 쌀빵 가공용 쌀을 재배해서 수확한 후 그 쌀로 쌀빵을 만드는 거죠. 저희 진천군 농업인들은 국내 육성 가공 품종인 팔방미를 재배하여 그 원료를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쌀빵으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쌀 품종은 이제 밥쌀용으로 재배되는 게 있고요. 가공용 쌀이 있는데 밥쌀은 저희가 이제 미질이 좋고 이제 식용하기에 좋은 그런 게 있고요. 가공용 쌀은 특정한 성분들을 함량들을 더 많게 해서 그 가공 용도에 맞도록 품종이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미소와 재분소를 거친 쌀은 제빵소에서 빵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쌀가루에 우유와 달걀 등을 넣어 혼합한 후 반죽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예술 작품을 하는 듯 정성스럽게 빵을 만듭니다. 정말 마술사 같으세요. 이렇게 맛있는 빵을 여러 가지로 탄생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 몇 가지를 만드시는 거예요? 50가지. 50가지나요? 세상에. 저 만드는 것만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픕니다. 먹을 수 있는 건가 이제 좀? 아니요. 숙성을 시켜야 돼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참으세요. 맛있는 빵을 위해서는 숙성 작업은 필수. 숙성이 끝난 빵 반죽을 오븐에 넣어야 맛있는 빵이 완성되는 거랍니다. 짜잔! 드디어 빵이 완성됐습니다. 이 빵을 쌀가루로 만들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 마스크를 꼈는데도 정말 이 맛있게 익어가는 빵 냄새가 제 코를 계속 자극시킵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어디 가서 먹어야 되죠 이제? 바로 옆에 매장에서 드실 수 있어요. 완성된 빵은 포장 작업을 거친 후 택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해지거나 공장 옆에 위치한 빵가게에서 직접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빵을 먹게 됐습니다. 와, 아니 여기 보면요,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던 소보루빵에 소시지빵, 이건 모닝빵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자빵, 초코로 만든 빵. 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아무것도 안 들어간 모닝빵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쌀로 만든 빵의 맛은?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딱 무는 순간 향기가 쫙 퍼지네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쌀로 만들면 부드러움은 좀 없을 줄 알았거든요. 부드러워요. 예, 부드럽습니다. 쌀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쌀가루를 빻는 재분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쌀가루를 잘 빻아가지고 빵을 만들면 이렇게 찰지고 부드럽고 아주 맛있습니다. 쌀로 만든 이 빵의 탄력 보이시나요? 이것이 바로 진천 쌀로 만든 쌀빵의 힘. 탄력성과 보건력이 좋은 진천 쌀빵입니다. 맛 또한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먹고 자꾸만 먹게 되는 쌀빵. 너 참 맛있구나. 이곳의 빵 맛은 이미 입소문이 퍼져 전국 각지에서 쌀빵을 찾아 손님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온 거예요. 대전에서 한 1년 전부터 빵을 먹어보는데 속이 편하더라고요. 소화가 제가 위 기능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속이 편해서 자꾸 찾게 돼요. 저희 엄마가 이제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밀가루보다는 쌀이 더 좋기 때문에 밀가루 먹으면 당이 좀 높아져요. 네, 그래가지고 또 빵은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미소를 40년 동안 하다가 정부 지원을 받게 돼서 쌀빵을 하게 됐습니다. 쌀눈이 특허받은 쌀빵은 진천 친환경 농업단지와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11월에 쌀 쿠키 그리고 친환경 쌀빵도 생산될 계획입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쌀로 만든 쌀빵은 맛있다. 그리고 든든하다. 품질 좋은 쌀의 고장 진천에 아주 특별한 빵이 있습니다. 쌀눈이 살아있는 쌀로 도정해 만든 진천 쌀빵. 우리 쌀로 만든 그 특별한 빵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네, 이 쌀눈이 살아있는 쌀빵을 만나봤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밀가루빵과 다른 점이 없어 보일 만큼 다양한 쌀빵이 만들어지는데요. 네.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쌀빵. 기대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처럼 빵 좋아하시는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 분들께는 이 건강한 쌀빵 소식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쌀 소비량도 많이 줄고 있는 가운데 농가에도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하 기상캐스터.
네, 오늘 아침 운전하시는 분들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지면이 차갑게 식으면서 수증기가 응결해 현재 충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서해대교를 비롯해 강과 호수, 분지 지역을 지나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 남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막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아산 20도, 세종 21도, 대전 2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19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0.5m 이하로 잔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는 대전의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지며 추워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알록달록 10월 여기가 가을 맛집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6878번님, 집 앞에는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밭에서는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 가을입니다. 군고구마 해먹을 생각에 벌써 군침이 돕니다. 우와. 직접 수확을 하신 것 같죠? 네. 예. 3928번님, 주말에 가을 풍경을 보러 속리산에 갔습니다. 오는 길엔 송이버섯 맛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버섯 전골은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입니다. 그렇죠. 아, 여기 송이버섯 참 맛있는데, 그렇죠? 네. 예. 속리산. 7658번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가을 들판에서 수확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뭉쳐진 볏짚을 보면서 공룡알이라고 부르던 우리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네. 그래요, 공룡알처럼. 알처럼 생겼네요. 네, 볼 수 있죠. 7471번님, 시골 감나무에 감을 따고 깎아서 매달아 놓으니 알록달록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한 달이면 맛있는 곶감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매달아 놓은 이 감 있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먹기는 좀 아깝고 이렇게 사진 찍거나 네.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3336번님, 은행나무길 가을에 단풍이 노랗게 물들어 가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길에서 가을을 거닐어 봅니다. 풍경이 정말 그림 같죠? 영화 배우신데요. 네. 예. 7415번님, 가을의 멋은 국화죠. 지난 주말 아이들과 대전 놀이공원에서 국화꽃 구경도 하고 사진 한 컷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요. 남는 건 사진뿐. 네. 예. 7813번님, 제가 근무하는 정부 대전청사는 요즘 가을 단풍의 물결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늘 곁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고 필요한 심신을 풀 수가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단풍 맛집들 네.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곳곳 찾아보시고 가족과 함께 가보신다면 이 가을의 맛과 낭만을 분명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을 맛집 사진 잘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가을, 옛 추억과 감성이 충만해지는 계절입니다. 레트로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꾸민 카페부터 추억이 몽글몽글 솟아나는 삼겹살집까지 가을의 낭만과 감성이 느껴지는 레트로 맛집을 내일 아침 똑주부 큐에서 만나봅니다. 네, 지난 주말 천안에서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 독감이 발생했습니다. 네. 일단 발생 지점 10km, 반경 10km 이내 188곳 농장의 이동을 통제했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벌써부터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철새들도 이동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